감사합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위해서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1년 전남대학교 학원과를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유명한 박돈희 교수님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신 분입니다. 부지런하셔서. 근데 그분이 흥사단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교로서 기력이라는 신문을 10년 동안 배포했던 인연으로 오늘 또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떤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선생 시절과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절 중에 몇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영화와 드라마로 나올 에피소드 몇 개 여러분께 아침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힘든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 봐야 될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애국가 사절을 불러본 것은 너무나 가슴이 뿌듯합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기본을 잃으면 안 돼. 그 사절 애국가를 부르면서 저는 울었네요. 기본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선생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나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살았습니다. 707명을 데리고 산 사연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707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의 하나의 시스템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강주시 교육청 장학사가 됐고, 교육청 장학사가 되면 제일 들어가기 싫은 부서가 학교폭력, 성폭력, 생활지도 업무입니다. 대개 그런 업무는 1년이나 2년 하면 다른 데로 가는데 저는 거기서 18년 동안 학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를 하면서 강주에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내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이 138명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우울증과 갑상선이 오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는 위클래스, 위스센터, 위스쿨 등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까지 마치고 작년 2월 28일 날 저는 1년 서둘러 명퇴를 했습니다. 32년 동안 비탈에 선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죽고 살고 해봤지만 왜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선생님은 힘들다고 하고 선생님은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은 선생님을 지탄하고 선생님들은 못하겠다고 할까 생각해 봤더니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어렵다. 언밸런스다. 빨리 나가자. 그리고 저는 명퇴를 하고 전국에 공연과 강연을 다니면서 학부모님에게 당신의 부모 역할을 당신은 하고 있느냐? 당신의 부모 역할이 뭔지를 아느냐? 당신 부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깨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훈대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바시에 출연했던 내용인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바로 전에 있는 그림, 지금 나로 우주호가 올라가는 고흥, 전라남도 고흥 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는 사남 사녀를 낳습니다. 많이도 낳습니다.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서 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답니다. 국민학교.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달리기 시합. 그때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무릎 조금 다쳤는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다리 하나와 엉덩이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29살 때 다리가 하나 없는 불구, 다리가 엉덩이 반쪽까지 없어진 불구. 그때는 이미 아이들 5명을 낳았고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선생님으로 복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발 2개만 갖고 거지가 된 겁니다. 불쌍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마을에서 문중 땅을 깊은 산속에다가 주면서 가서 파먹고 살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애들을 파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를 잘했냐면 한문하고 주산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의 고흥군에 있는 문맹자들을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그 산 속에 넘어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의 다리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낳아도 되는데 왜 낳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가 태어났고 좀 밑으로 낳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이었습니다. 한문이 한문을 일찍 깨우쳤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주정아 이 사당에 오는 이 형이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변냐면 아버지 형님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한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합니다. 너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네,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써봐라. 그러니까 탁 써냈답니다. 곡절. 그때 아버지가 착각을 한 겁니다. 얘는 천재다. 잘 가르쳐 봐야겠다. 이게 저에게 인생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러분 한 반이 80명일 때입니다. 아주 와글와글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맨날 월말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애들의 월말고사 합계 평균 석차 내는 게 제일 힘듭니다.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들이 주산을 못 넣는 겁니다. 근데 이 학교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꼬맹이 5살짜리. 세 살의 숫자는 정도 밑에 186, 569, 759 이것을 한 줄로 쭉 10개 정도는 암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5월 5학년 1학기 5월 말고사를 보고 다른 애들은 벌이를 배우러 다 가는데 저는 학교에 남아서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1명 정도의 아이들에 대한 합계 평균 차를 내라고 합니다. 난 눈으로 금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다 보니까 제 성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학년 1반 14분. 나는 거의 100점인데 20점, 30점, 자연 40점. 그 반에 꼴등 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선생님이 왜 내 점수를 이렇게 잘못 기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3층에서 1층에 있는 교무실에 있는 우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디가 잘못 기록되어 있니? 이래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머리카락을 확 움켜잡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움켜잡고 끌고 나갑니다. 교무실에서. 이게 나는 울면서 끌려 나갑니다. 교무실 문을 닫더니 쌤한테 벽에다가 머리를 막 찍은 겁니다. 코피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화가 나는지 괜히 내 길을 잡고 교무실로 데리고 올라가서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이미 피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버니라트로 막 튀옵니다. 근데 내가 안 쓰러지니까 발로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주산을 들고 선생님이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발로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나는 막 울었습니다. 근데 그 큰 주산, 여러분 주산알이 얇은 게 있고 큰 주산이 있거든요. 그걸 빼앗아 갖고 얼굴에다가 막 쳐버립니다. 주산알이 별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32kg짜리 까만 고무신. 그 아이는 거기서 쓰러져고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한참 있다 일어나 왔더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그 피바다에서 저는 버벅 못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끄러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프고. 그래서 산 부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집으로 갔더니 마침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었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고 우리 어머니가 모내기를 하러 가고 우리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모내기 한 사람들 저녁밥을 먹이려고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온 꼬맹이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아이들인데 피범벅이니까 가만 보다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불을 피다가 장작불로 밥을 하다가 자기가 다리가 2개 다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빠졌겠죠. 옆으로 자빠졌거나 뒤로 자빠지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나는 불 속에서 막 울면서 끄집어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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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 끄집어냈습니다. 빗자루로 막 물을 끌어대겠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런가 봅니다.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다시 목발을 짚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누가 이렇게 때렸냐? 선생님이. 왜 때렸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가 큰 주사날이 3개가 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 보이니까 그 주사날을 빼려고 잘 안 빠지는 걸 하나를 뺍니다. 간신히 하나를 뺐습니다. 3개 중에. 그러니까 그 피가 아버지 바지로 확 쏟아져 버립니다. 아버지는 2개를 안 빼고 저를 얼굴을 감싸놓고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산으로 막 외발이가 막 학교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가봤더니 싸늘한 시신인데 눈을 못 감고 이를 악물고 목발을 짚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그게 이 책의 영화의 에피소드 1입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형제가 사는 4년, 우리 아버지 나이 49, 형제간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누나들은 부산으로 식모살이, 형님들은 노가다, 어머니 밑에 있는 저 동생 3명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머니는 초를 캐로 산으로 다니다가 또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게 제 초등학교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서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는데 피를 팔면서 헌혈이 아니라 매혈을 하면서 다녔던 그 일은 기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전공대 학원가가 특성화 공대라고 납품을 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찌됐든 2학년입니다. 집이 없어요. 살 집이. 거기서는 유학을 갔는데 마침 전남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2층 독에 집이 하나, 큰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공고가 뜹니다. 입주 과외생을 뽑는다고. 나는 거기에 응시했습니다. 입주 과외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고등학생과 나만 삽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지어주고 아이를 시골에 있는 애를 전학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난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는 게 일입니다. 월급을 세배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월급도 못 받고 아이도 공부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나는 할 수 없이 그 부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돌리는 전화. 국성이 어머니, 나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어요. 왜요? 아이가 이러저러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3달 밀린 월급을 주세요.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의 애삼촌이 갈 테니까 그 애삼촌한테 월급을 받고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애삼촌이란 분이 처음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입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 담임입니다. 그분이 강주의 교감쌤이 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고모는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맨날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형제간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며 살았습니다. 나는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주정아, 그 선생님을 용서해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 선생님 봤을 것이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용서하고 싶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근데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여기 가정교사냐? 예. 이 새끼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무슨 월급을 주래. 이 새끼 웃긴 새끼네. 10년 만에 만난 선생님 나한테 욕을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선생님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 선생님 우리 아버지 기억하세요? 그때 죽었잖아. 근데 왜 죽었어요? 모르지 이 새끼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글로리에 나온 영화처럼 죽이고 싶었습니다. 내 삶이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온 우리 형제간들이 이 고통스럽고 엄마가 병실에 돼버린 이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었지만 저는 상치 씨를 뿌려놓고 상치 씨에 나면 속지도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대학교 3, 4학년을 다니면서 엄청난 방황을 합니다. 그 엄청난 방황을 할 때 만난 분이 우리 단호이신 박돈희 교수님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릅니다. 서울 삼성 운이 좋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서울 삼성 가서 근무를 하는데 도저히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두고 나옵니다. 서울역입니다. 어디로 갈까? 뭐를 할까? 어떻게 하고 살까? 그래, 중이 되자. 저는 중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재밌는데요. 책에는 없습니다. 김영사에서 이 책을 내면서 중 이야기는 빼라. 왜 그러십니까?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이 중 이야기가 있으면 안 읽는다. 아닙니다. 꼭 넣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서 10만 부가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0만 부가 팔려주셨습니다. 저는 중 3년 동의 이야기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을 3년 만에 하고 또 하산을 합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만나려고 할까? 다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희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박동희 교수님 저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1, 2학년은 올해 플러스 3, 4학년 때는 학사경구를 3번이나 만든 아이. 왜냐하면 그 선생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엉클어져. 그런데 어떻게 서울 삼성을 가나요? 신기한 아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 데리고 삼성에 와서 견학을 왔더니 없어져 본 아이. 어디로 가버렸죠. 근데 그 아이가 나타난 겁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깜짝 놀랍니다. 갔다 왔냐? 아닌데요. 머리가 왜 그냐? 중입니다.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강한 그만해라. 내 밑에서 석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2년 석사했습니다. 내 밑에서 박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3년입니다. 수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공학, 대체에너지 공학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 저 아무 직장을 다니면서 어, 박사학위를 너무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근데 어디 가냐? 예, 제가 중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임용고를요. 학원과 중교사 자격증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니? 아직은 중교사가 학원과는 중교사 자격증이 전교사가 없으니까 시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2달 만에 합격했습니다. 92년 3월 2일 날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2년 또 저는 어디로 발령이 난가 했더니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학교에서는 그냥 모든 문제야 취급하고 보기 싫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의 실업계 고등학교하고는 다를 때였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만 보니 나하고 똑같은 아이들이었고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해주고 정말로 안아줘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정말 그 애들한테는 상처 없이 데리고 살아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92년 3월 2일 8시 반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난 게 됩니다. 사랑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은 자고 있고 2명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해놨냐? 선생님이 되고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고개를 옆으로 착 돌려버립니다. 아, 내가 반말을 해서 그렇구나. 어느 말을 올렸습니다. 학생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고 꼬라보는 겁니다. 몇째래 보세요. 학교 안 온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왔잖아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았습니다. 그거 참. 그런데 너무 나만 애들이 이렇게 하나 싶어서 다른 반을 가봤더니 그 정도 앉혀놓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회를. 이상한 학교가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봤더니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이 8시였놈, 9시였놈, 10시였놈,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하루로 학교로 옵니다. 4시 반, 절절절절.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또 하루 종일 또 집에를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학교예요.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근데 나 애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학교는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그랬더니 박 선생, 우리 학교를 이야기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말이야,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애나 그들이 다 와. 꼴뚱짜리들. 2,000명인데 그중에 1,000명 정도 학교 나. 그리고 500명은 같이 있어.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 놔둬. 뭘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 선배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하면은 도망가 버려. 선배님, 뭐 이런 선배님이 계세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2번째 날 새 교과서를 하나 줍니다. 근데 가방이 비어 있는데도 가방에다가 책을 넣지 않고 끈으로 묶는 겁니다. 왜 가방은 비어 있는데 끈으로 묶을까? 그리고 가만 봤더니 하교하면서 새 책을 소각장에다 다 버려버리고 갑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3번째 날은 판서를 하면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이 입술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뭐 한 거 봤더니 삐뚤어진 입술로 이빨 사이로 침을 내가지고 침을 뱉는데 입술은 이렇게 나와 침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하지 마. 하지 마라고. 하지 마. 전부 다.
장애구나, 장애. 이거 장애다. 이 공부 가르칠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습관을 가르치려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겠다. 애들 아침에 올 때부터, 한 명 올 때부터 나는 애기 붙어갖고 그러지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상담을 아침에 한 명 올 때부터 계속 종례를 할 때 다른 반은 10분 하는데 나는 20분.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종례를 하고 보냈는데 난 2시간 동안 막 애들 데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내 수업 들어가서 1시간 하고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침 뱉은 거 닦아주고 버린 책 갖다 주고 펴주고 칠판 닦아주고 그리고 나면 한 10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 수업 들어갔다 또 얼른 내 10분 쉬는 시간 들어가서 하루에 8번을 계속 들락날락날락날락 계속 애들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애들은 변했습니다. 윤은석 선생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애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와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보면 악을 쓰고 대듭니다. 가부화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겠잖아. 도망간다고 했잖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씩 하자. 하나씩. 너무 내가 한 번에 하겠다. 하나씩. 단 하나. 다른 건 놔놓고 얘들이 다 집에 도망가 보니까 11시에 도망간다. 5밖에 못 가. 교문 앞에 서 있자. 그건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1시에 매일 나갔어. 그러니까 애들이 못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애들이 다 도망가고 학교가 종료 시간에 애들이 없어. 근데 제가 11시에 계속 맞고 교문 앞에 서 있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된다. 되잖아. 선배들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되잖아.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3주 동안 서 있었거든요. 근데 교문 선배가 나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박 선생 지금 거기서 뭐 해? 애들 못 가게 지금 도망가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와봐. 왜요? 나 쟤네한테 보내줄 게 있어. 뭔데요? 이리 와봐.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간 데가 학교 뒷담. 학교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300마리 정도의 개미 새끼들이 수백 마리가 월담을 해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근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애들 넘어간 다음에 나 따라와. 애들 넘어간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 이 벽담을 두드려 봐. 이거 아무 힘도 없어. 10명만 넘어가도 이 쓰러지면 밑에가 낭떠러지가 10m야. 다 죽어. 자네 왜 그래? 애들 죽이고 싶어. 큰일 날 뻔했어요. 선배님 저기 철망을 만들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 만들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나는 실망을 해버리고 딸의 애들 앞에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학교 안 와도 괜찮다. 너그 마음대로 해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신에 학교를 안 와도 좋은데 오면은 침은 뱉지 마라. 침. 제발 침은 뱉지 마라. 침을 뱉어가지고 이 가래침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학교 안 와도 괜찮은데 학교 나오면 침만 뱉지 마라.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침만 뱉지 마라. 침이라도 뱉는 습관을 좀 고쳐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나무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된다. 그러면 밀걸레 10개를 빨자. 그리고 다른 거 다 말고 침을 뱉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침을 딱 뱉을 때마다 닦아주자. 촥, 촥. 하루 종일 10개를 가지고 복도, 교실, 복도, 교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침만 계속. 침 뱉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뱉으니까. 그냥 수업 듣지도 않아. 공부하고 어려우니까 듣다. 한 3주 했더니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책. 나는 실망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침을 더 자주 뱉니? 선생님만 보면요, 침 생각이 나요. 완전. 그리고 침을 뱉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발을 듣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뱉었어요. 빨리 닦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또 여기도 이렇게 닦으세요. 첫째 애들이 발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도에 지나가면 다른 반 애들 또 침을 뱉으면서 닦으세요. 나는 거기서 좌절을 해버렸어. 인간이 아니다. 교육으로 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포기하자. 정말 나쁜 놈, 나쁜 사람, 부모, 이 나쁜 사람, 얘들을 지도하지 못한 선생님, 자각 못한 너, 전부 나빠. 그리고 학교 스님들에 대한 원망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요. 그 학교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저희 주공 아파트가 집입니다. 10평짜리 사골세. 저희 아내와 딸, 셋이 살 때입니다. 10평짜리 아파트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 저는 저녁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똑같은 잠꼬대를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마. 이 말을 계속 합니다. 내 아내가 싫어합니다. 그만 좀 해. 그만 다른 말 좀 해봐. 나는 12월 2일 날 일 채우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만두자. 나 받아기도 받았다. 나 한강사에 썼지. 난 얘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짐을 싸고 집에 왔습니다. 내 아내가 그 짐을 보고 이게 뭡니까? 예,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뭘 합니까? 이 여성분은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위로해주기는커녕 이따 그 여성분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참 무책임하시고 이렇게. 근데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누나예요, 누나. 한 살 더 드셨어요. 그러나 12월 1일 그만두고 이제 박사 받았으니까 막 어디 교수 가려면 안 받아줍니다. 시간 강소도 안 받아줍니다. 열병짜리 아파트 서울세인데 계속 징거립니다. 납부금이 없고 쌀값이 떨어진다.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12월 2일 날 그만뒀는데 12월 26일 날 제 과목이 제가 사표 풀이기 되기 전인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과목을 하나 뽑는 겁니다. 화학공학. 저는 공업, 기술, 가정 다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한 명을 뽑아요. 12월 26일 날. 2일 날 그만뒀는데 얼른 다시 응시를 했어요. 한 명 뽑는데 5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1월 달에 필기 3명이 됐는데 3명 중에 합격 내가. 이제 최종 합격 1명. 최종 합격 나. 다시 됐어요. 2달 만에. 그래서 이제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358개 학교 중에 하나 발령이 나면 되니까. 근데 그 학교 발령이 또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그 학교 발령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육청 과장, 국장, 교육장, 교육감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100% 거기 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 현직이 가기 싫은 학교, 신규 배치. 나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할 수가 없죠. 2달 전에 악을 쓰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가세요. 눈 감고 갔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2달.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에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난리. 창피해 죽겠어요. 모른 척하면 좋을 때 막 일어나. 그래서 어디 앉을 것인가 이러고 서 있었더니 그 자리에 안 뺏어 앉아 그래. 예. 그러고 앉으려고 하니까 앉기 전에 물어볼 게 없네. 뭔데요? 우리는 사표 쓴 줄 알았더니 휴직을 했었던가? 또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 있는데 2달 전에 2학년에 있던 애들이 3학년 됐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교무실을 막 몰려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니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왔어? 저리 가라고. 선생님 안 한다고 갔잖아. 이게 가. 이게 왜 왔냐고. 가라고. 창피해 죽겠어 아주. 여러분 고등학생 중에는 1학년은 순수하고 3학년은 처리가 듭니다. 2학년이 제일 많아요. 근데 또 2학년 그 교장선생님이 주시는 겁니다. 맡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 애들은 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학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절대 일찍 가지 않았습니다. 8시 반에 가서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러 갈 때도 안 쳐다봤습니다. 더러우니까 침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수석을 부를 때도 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체크만 했습니다. 박장수금, 네,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절대 뒤를 안 돌아보고 계속 환성을 합니다. 그리고 종을 치면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안 봐버리려고. 종례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녔더니 애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반이 제일 개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주정 선생이 2달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 빨라져 갖고 왔다. 또 막 뭐라고 그럽니다. 냅뒀습니다. 맨날 그냥 정신없이 영혼 없이 학교만 다닙니다. 슬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내 아내는 그렇게 다니는 게 잘한 거라고 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막 3, 4, 5월 달에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6월 달 제사를 지내고 밤 12시가 됐는데 별도 없는 우리 아파트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부들이 술 냄새가 풍기면서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얼굴 안 봐. 이게 왜 왔어? 놀러 왔답니다. 난 놀러 오라 뭐라 해본 적이 없어. 안 됩니다. 가세요. 날 밀쳐버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깜짝 놀랍니다. 누굽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왜 왔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가 수박을 썰어가지고 8조각을 줍니다. 근데 과일을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수박에는 씨가 있습니다. 씨를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벽에다 대고 8명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 애들은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하루만 재워줍니다. 3시까지 떠들고 악을 쓰고 욕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깨웠더니 안 일어납니다. 나 혼자 학교를 갑니다.
아내가 난립니다. 빨리 데리고 가라고. 여보, 한 명 가고 7명이 누워 있어 알고 있어요. 좀 가고 6명 그만하시라고요. 종례 시간에 막 울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 있어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나도요. 가서 깨웠어요. 일어나 이놈아. 우리 종례하고 왔다. 얼른 가.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놈이 또 왔어요. 왜 왔냐? 얘 데리러 왔대요. 가더니 좀 이따 또 왔어요. 1시간 후에. 하룻밤만 더 잤어요. 그 집에 왜 안 가니? 가출했어요. 가. 안 돼요. 이놈들이 월화수목금 계속 집에 옵니다. 오지 말라고. 10평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방도 하나, 거실도 하나, 화장실도 하나. 이 8명을 어떻게 데리고 삽니까? 얘들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우리한테 좋은 수가 있어. 뭔데? 여름방학을 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우리 여기서 좀 살게. 안 돼. 아니, 좀 살게 좀 해줘. 그래서 6월 2일부터 7월 20 며칠 여름방학 할 때 데리고 살고 데리고 사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 좁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돈을 8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탁기가 없다. 빨래를 다 해야 한다. 아무 데나 오집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맨날 쫓아온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6월 그렇게 보냈습니다. 7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일 방학하려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느냐. 못하니까 세 과목의 문제를 시험을 볼 때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 바꿉니다.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겁니다. 수영님, 우리가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얘들은 구구단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뭔 공부를 한다고? 어떻게 할 건데? 반만 외우면 되잖아. 맞다. 외울래. 좋다. 그럼 펴라. 그럼 선생님 문제를 말할 때 막 반만 외우라. 달달달 외웠네요. 근데 얘 상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상이 부셔졌어요. 야, 상 치워. 그냥 누워 너희들은. 좁으니까. 난 안 할게. 너희들은 막 답을 해요. 근데 1시간쯤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애가 코를 골아요. 깨웠어요. 야, 일어나. 얘가 눈을 뜨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개이 새끼야. 깜짝 눈도. 근데 애들은 압니다. 선생님 이거 자폐예요. 수면 자폐니까 깨우지 마세요. 얘는 공부 안 해요. 그래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에 빼 7명을 달달달 해갖고 시험을 봤네요. 여름을 했네요. 한 반에 50명씩 2학년이 13개, 650명이네요. 성적을 발표합니다.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 답을 외운 놈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선생님 내가 1등 나부터니까 내가 2등이야. 생전 생각도 못한. 그때가 여러분 공산정부에서 김대중 갈 텐데요. 제가 장학 그때 70만 원 받을 때인데 얘들 장학당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00 사골세 집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야, 이제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너희들 집에 가야지 방학했으니까 안 간답니다. 왜 안 가? 그냥 안 갑니다. 가기로 했잖아. 안 가요. 왜 안 가? 얘들은 안 가 몰라 응. 안 가 몰라 대역 안 가요 몰라요 응. 근데 제일 걱정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엄청 싫어했거든요. 좀 이날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뭐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답니다. 약간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난 안 갈 줄 알고 이미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애들이 안 간다니까요. 그럼 할 거 방학 할 수 없지요 뭐.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인가를 늦게 살았는데요. 섭싱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아내는 청소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 치는 걸 싫어해. 어지르는 걸 좋아해. 애들 성향이 비슷해. 어진 게. 나는 미생물 공부를 해서 스크린을 닦고 특히 박동희 교수님 그랬거든요. 엄청 깨끗. 우리 아내는 혹시 애들이 막 아무데나 벗어서 있어도 죽질 않아. 그냥 막 넘어다녀.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애들 무서워. 두 번째는 내 아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랑 흉을 보면 좋아해. 근데 그놈들이 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야. 그럼 왜 왕따야? 수업도 끝나기 전에 교실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싫어해. 그리고 막 들락날락 하니까 ADHD라고 소문났어. 막 이렇게 흉을 보면 내 아내가 혼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냐. 흉을 봐.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데리고 삽니다. 덥습니다. 집에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여름에 10평짜리 그 애들 8명 우리 세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또 한 아이가 심하게 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 뭔 잠꼬대를 그렇게 하냐. 뭔 욕을 그렇게 했더니 나 잠꼬대 한 거 아닌데. 그럼 진짜로 욕한 거야? 응. 누구한테 욕한 건데? 나한테? 아니. 그럼 욕한 건데.
그 애가 탁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통 7개 동이잖아. 동. 근데 이 7동에 산 사람 우리를 몰라본 것 같아. 그걸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본 것 같아. 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안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선생님이 인사를 잘하라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안 받아줘 인사를. 왜? 똥똥학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7개 하는 중공 아파트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보다 7등이 살고 있다. 알겠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맨날 들락날락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침도 몰래 뱉어요.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뭔가 달라져요. 지가 뭐가 된지 알아요 지금. 그리고 며칠 후에는 새벽에 8명이 일어나서 어디를 막 가도 4시에 점심을 먹으러 와서 밥을 먹고 또 어디로 가더니 새벽에 들어오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나는 눈치를 챘지요. 놈의 새끼들 80만 원 갖고 갤러그 오락실 다니구나. 그래서 어느 날 들어오니까 막았어요. 놈의 새끼. 세상에 80만 원 오락실 다니냐? 아닌데 어디 다니는데?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뭔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이거 돈 있잖아. 몰라. 오늘 부족해.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서 뭐뭐라 해서 뭐뭐 합니다. 이런 말을 할지 아닌데, 긴데,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가 돈이 80만 원 있는데 뭔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음, 우리는 부족해서. 그러니까 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 놈이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누가 왜 수능을 봐? 보면 되지. 그러니까 한 놈이 우리는 기초가 없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래서 어쩐다고?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웃어볼 뻔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기울지는 못하고 근데 어떻게 그 학교를 갈 건데?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동아일보 인하공대 40명 특차 모집 요강 보여주는 거예요. 인하공대 40명 특차 모집 요강. 선생님 봐봐.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응.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줄 알아.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일해가지고 70만 원 받아. 장학금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150만 원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는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있어. 아하, 작은 거 하나를 이루면 꿈이 생기나 보다. 달라지네. 내가 애들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랐네. 근데 이게 지속적일 수 있을까?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봐. 이 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얘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 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부터 7등 가능할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보기 3일 전에 내가 물었어요. 너그 2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부터 7등 나면 내가 운암동 시장에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너는 냐?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 마. 선생님 분명히 사줄 거야. 나는 사줘. 근데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간만 해오면 되잖아. 맞다. 2학기 중간고사 봤네. 3명이 오래. 별것도 아닌 줄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이 애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얘들 꼭 벗어라. 가자. 바로 내가 지금 사줄게. 그 애들 데리고 7명을 데리고 운암동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누구세요? 북부경찰서입니다. 왜요? 박주성 선생님 경찰서로 빨리 좀 오세요. 뭐 때문에요? 와서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어요.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이 또 잡혀있단다. 뭐다냐? 몰라. 그럼 너그 여기 있어. 얼른 갔다 와서 내가 술하고 낙지 사줄게. 오락실에 놀고 있어. 그리고 북부경찰서로 뛰어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혀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뺨 때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야? 담임이에요.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학교 담임. 근데 왜 때리세요? 직접 물어보래요. 뭘 잘못했니? 알고 보니 실습 시간에 용수철 스프링을 가는 스프링을 가지고 북평서에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를 이 스프링으로 시동을 걸어갖고 3대를 타고 교복을 입고 시내를 할부하고 경찰 오토바이를 잘 타버려. 잡힌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어버려라. 우리는 안 갈란다. 그게 애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얘들 풀어줄 테니까 내 부모를 데려라. 많이 파손됐다. 알겠습니다. 얼른 가. 내 부모 데리고 와. 어떻게 경찰을 또 얼른 가.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잊어본 거예요. 얘들 밥 사준 거 잊어본 거예요. 깜빡 잊어본 거예요.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게 베개를. 그놈들이 기다리다 내가 안 오니까 와서 보니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베개를 찬 거예요. 뻥쟁이 일어나.
우리 지금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아, 미안해. 왜 안 왔어? 그 경찰이 우리 학교를 없애보라 그러잖아.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화가 나본 거예요. 그 애들 8명이 서 있고 난 누워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야, 너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오토바이 훔친 놈들. 그랬더니,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었어. 이들이 사람 만든 것은 윽박지르나 때리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 그 애들 만났어? 때렸어?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뭐 그놈들이 오락실을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뭐라고?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8명 중에 저 자폐 빼고 7명은 우리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근데 훔친 놈은 그놈들이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그놈들한테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 집을 나갈 테니까 너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렬이하고 집에를 갔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을 싸고 나가고 있고 오토바이 훔친 놈 8놈은 들으려고 하고 있고 내 아내는 그걸 쳐다보고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고 나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멤버입니다. 멤버 교체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놈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집에 뭘 훔치면 어떡할까요? 그 애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 애들 8명이고 자폐 남고 9명 7명 나가고 우리는 또 3명 10월, 12월, 1월, 2월 또 데리고 삽니다. 똑같이 변합니다. 2가지. 시험 볼 때 다 그다음에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닌 거. 전교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부모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거. 별것 아니네. 데리고 되네. 데리고 살자. 근데 데리고 살 수는 없었다. 방이 너무 좁았다. 더 큰 일은 뭐냐면 누가 고발을 해. 고액 과외를 한다고. 그럼 경찰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 고액 과외를 한 적이 없어. 경찰이 한 3번 오더니 안 한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조서 쓰자. 따라오자고 그래. 따라가자고 파출소로. 경찰 둘이가 곤봉을 들고 난 따라가. 근데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나보고 가지 말래. 괜찮아. 우리 안 했잖아. 또 따라가. 얘들도 따라와. 너는 오지 말라니까. 그리고 파출소 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이 8명 중에 있는 한 아이가 경찰한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야 짭새.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었고 과외도 못한다고. 이 잡혀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야 나 공학 박사. 그리고 난 들어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묻는 말은 똑같대.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1등부터 15등이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외웁니다. 답이 유출됐으니까 아니 또 답을 알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귀찮았어요.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고 20km 떨어진 감나무 농장 가 있는데 창고가 방으로 돼 방이 5개다. 근데 이 우리 사골세하고 똑같다. 우리 거리 이사가 좀 너무 멀잖아. 버스도 안 다니고. 우리 학교 어떻게 다녀? 선생님 차 빨간 프라이드 있잖아. 이걸로 내가 실어나면 되잖아. 그래? 그럼 어떻게 실어나려? 매년 10km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94년도에 그 집에 갑니다.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4.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고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가 몇 명? 200명. 그 아이들의 이야기. 그 비탈에 사는 아이들이 707명이 사람이 돼서 훌륭하게 된 이야기. 그 아이가 이제 드라마로 나올 건데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잠깐 보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서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끊었습니다. 두 번, 그 다음에는 그 707명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아이는 살다가 제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던 아이가 지금은 벼를 달고 있는 아이. 근데서 한 아이는 결국 살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징역 16년을 살고 나와서 제가 다시 또 우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목을 내 죽어본 아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잊지 못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박수정을 치면 영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의미가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2월 18일 정년을 합니다. 707명 중에 2명 죽고 다 모였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생들이 우울했겠죠. 강주시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감 선거 나간 데는 걔 들어가서 테이프를 해주는데 한 아이가 저도 쌤한테 편지 하나 읽고 싶대. 그래라 그랬더니 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공동학습장에서 3년간 생활한 이승희입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가장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고 그만큼 남아 학교를 수업을 선생님들하는 공동학습장에 살게 되었죠. 보내면서
사람들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라고 뭔 통장에 항상 많이 났으냐고 싸우던 그날 우리를 기억합니다. 소금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사모님께서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 같으신 분,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선생님과 싸우고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딸 담비도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건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또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거닐던 저녁 노을길, 한쪽으로 가서 밟아보고 수영하던 더운 여름날, 공부한다고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을 돌려보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쌤이 이제 정년을 하고 대학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 선생님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물었지요. 선생님 꿈이 무엇이냐고.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서는 아이들 위해 살다 갔더라고. 묘비에게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님과 원하시는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성자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아이들 707명 중에 2명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은 나라가 책임져주고 그들이 책임져 줍니다. 그늘에 선 아이들, 피탈에 선 아이는 미래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박주정을 치면 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녀에게 할 이야기,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로 쓴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 목표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례비 없이라도 학부모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작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선생님들이 사회에 대한 원망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부터 아버지 폭행을 당하고 죽게 만든 2년의 한 소년이 커서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